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처음 제시했던 민생지원금 25만 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용원 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하자고 했는데 만약 이게 성사가 되면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될까요? 이게 뭐 1인당 25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 1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은 대략 한 13조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13조 정도. 예. 이 25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낸 걸까요? 사실 이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한 번 있었죠.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 2020년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때 금액이 이제 1인당 25만 원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 사례를 참조해서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쪽에서는 핵심적인 이유를 그거를 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사실 또 물가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죠. 네. 경기가 안 좋은 것과 뭐 고물가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내수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피해는 사실 뭐 모두에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뭐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뭐 이런 상황을 조금 반전시키기 위해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전국민 지원금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현장 취재라든가 또 찬반의 의견들을 또 들어보긴 할 텐데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활용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사실 거의 비슷한 취지고요. 네.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25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거라 저희가 이제 익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받았던 거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아, 동일한 방식으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그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그 지역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실용성이 없고 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쪽도 있습니다. 이쪽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부작용은 없느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높아서 이제 흔히 말해서 실질 소득이 하락한 상태죠.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이제 소비가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 자체는 일단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작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지금 부작용을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물가가 이것 때문에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 있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운영이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작용이랑 앞에서 말씀드렸던 효과랑 어느 게 더 클지 작을지 이제 비교해 보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지금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실도 그런가요? 현재 재정 적자 좀 큰 상황은 맞고요. 가장 큰 부분 이제 작년에 사실은 이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세수 펑크가 발생했죠. 예,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 세수 펑크. 이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추계가 잘못됐는지? 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제 법인세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는 경기를 이제 잘못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는 경기가 이렇게 돼서 법인들이 이제 기업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법인세 부분에 가장 누수가 컸고 뭐 소득세 부분도 기존과 대비해서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까지 감안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그 두 부분에서 가장 이제 펑크가 좀 심하게 났습니다. 아, 그러면 정부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쭤보고 싶네요. 나라살림연구소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 나라살림연구소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전국민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같이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고 고물가인 상황에서 한번 검토할 만한 정책인 건 맞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얼마나 되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소도 이제 어떤 정리된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국민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에서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발생한 것이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현재 물가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국민 지원금이 이게 지급된다고 해서 이제 수요가 조금 올라간다고 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 국민보다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기존의 맞아요. 문제가 있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랑 뭐 받는 사람이랑 납세자와 수혜자가 다른 게 이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오엑스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방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나눌 것이냐.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이든 아니면 나라살림연구소의 입장이든 그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거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싶으신데, 사실 이제 지금 지원금을 이제 소득으로 잡고 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세금 낼 때 세금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실 거고요. 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네.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25원을 받더라도 뭐 많게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세금을 내니까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 생각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지급한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다 이제 내게 되는데 소득에 맞춰서 그때 네. 선별적으로 회수를 한다. 네. 제안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 요 안은 코로나 때 저희가 조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저희 말고 얘기한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 전국민 지원금 자체가 이제 처음이기도 했고 또 저희 세법상 또 이걸 소득을 보느냐 마느냐도 또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네. 그냥 그 민주당의 얘기처럼 지역 화폐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만 쓰게 만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만 쓰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좀 좁혀놓으면 어떻습니까? 쓰는 부분은? 뭐 효과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용처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만 쓰도록 제한하는 자체는 아마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분들이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그거겠죠. 이제 뭐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맞느냐는 이제 그게 가장 해묵은 논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민생지원금이라든가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법 제도 특성상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건 국회이긴 한데, 네. 근데 뭐 그런 이제 확정하는 안을 만들어 오고 실행하는 건 결국 이제 정부, 더 정확하게 이제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그 기재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요. 근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기재부가 좀 적극적으로 논의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뭐 현재 상황에서 그게 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논의 자체에 기재부가 좀 미온적인가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일단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 전국민 지원금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 지급받았을 때도 사실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토론을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뭐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뭐 기획재정부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공론화의 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다양하게 오가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안 것 같습니다. 예, 기재부가 키를 잡고 있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보편적인 지급의 선별적인 회수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좀 논의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